안녕하세요. 소형견들을 많이 키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병되는 질환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슬개골 탈구인데요. 오늘은 슬개골 탈구가 왜 발생되고 어떻게 치료하고 사후 관리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려동물 영양제를 직접 연구하고 판매하는 리브펫의 임유빈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보호자분들이 일단 슬개골 탈구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슬개골은 무릎 안쪽에 이제 움푹 파여있는 뼈고요. 무릎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골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아이가 걸으면 이렇게 무릎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 무릎을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슬개골 역할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이 움푹 이렇게 파여져 있어요. 그 움푹 파여져 있는 걸 이 인대가 덮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제자리에 있지 않고 옆으로 빠지는 현상을 슬개골 탈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슬개골 탈구를 어떻게 아실 수 있을까요? 슬개골 탈구는 1기부터 4기가 있습니다. 2기부터는 아이들이 아파서 한쪽 발을 들고 낑낑거린다든지 아니면 걷다가 주저앉는 현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처럼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걷지 못할 때 보호자분들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슬개골 탈구는 어떤 아이들한테 많이 생길까요? 이제 저희가 많이 키우는 소형견, 그리고 비만견,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이 약해져서 슬개골 탈구가 오기도 합니다. 소형견에서 요즘은 더 미니로 만드는 추세예요. 그래서 미니 푸들이나 미니 말티푸 이렇게 있는데요. 아이들이 점점 작아지면은 슬개골도 작아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움푹 파인 뼈가 점점 얕아집니다. 그러면서 슬개골 탈구가 점점 오기 쉽게 돼요. 어미가 이제 슬개골 탈구가 있었으면 그 자견도 슬개골 탈구 있을 확률도 높습니다. 유전적인 원인도 있고 아이가 이제 체중이 많이 나가다 보면은 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슬개골이 옆으로 탈구되는 증상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슬개골 탈구가 생겼다면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1기부터 4기가 있는데요. 치료 방법이 달라요. 그래서 병원에 내원하셔서 아이의 슬개골 상태를 먼저 진단받는 게 가장 좋습니다. 1기는 아이의 통증이 거의 동반되지 않습니다. 일시적으로 이제 탈구되지만 금방 자리로 돌아와요. 그래서 1기에서는 보호자분도 쉽게 알아차릴 수 없습니다. 2기는 아이가 조금씩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걷다가 무리하게 산책하는 경우 슬개골 탈구가 일시적으로 발생되고 아이가 아파서 주저앉거나 낑낑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슬개골이 탈구되는 게 아이가 처음이라면 이런 약간 소름 끼치는 느낌, 그리고 생전에 이제 겪어보지 못한 통증이기 때문에 아이가 좀 많이 놀랄 수도 있어요. 보호자분들도 이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부터는 아이들이 아파하기 때문에 아이가 많이 아파하는 경우는 수술도 고려를 하지만 2기에서는 그렇게 수술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고는 수의사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기에서는 수의사들이 이견이 있기 때문에 병원 한두 군데 정도 다녀보시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3기부터는 이제 지속적인 탈구인데요. 평소에는 탈구되어 있다가 수의사가 외력으로 슬개골을 맞추면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아파하고 절뚝거리는 거를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슬개골이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쉽게 설명해서 이렇게 다리를 움직입니다. 근데 슬개골이 탈구되었기 때문에 뼈가 이렇게 비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 안에 있는 연골과 십자인대에 염증이나 통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통증이 동반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걷지 못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 3기부터는 매우 아파하고 수의사들도 이견 없이 수술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기부터는 슬개골이 완전히 탈구되어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현상입니다. 이때부터는 아이들이 걷지 못하고 주저앉는 현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4기에는 아이가 걷지 못하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슬개골 탈구 1기는 수술하지 않아도 되고 2기는 통증이 동반된다면 수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 4기에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병원에 꼭 내원하시고 요즘 동물병원에 과잉진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곳만 가시기보다는 두 군데 이상 방문하셔서 좀 정확한 진료 판단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슬개골 탈구가 보호자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무엇이냐? 이게 재탈구가 되기 쉬워요. 한번 수술했다고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탈구가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셨더라도 일상적인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3가지 정도 뽑아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적정 체중 유지입니다. 과체중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렇게 무릎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슬개골이 간헐적으로 탈구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누르는 힘이 크거나 아니면 충격이 갑자기 가해지면은 탈구가 더 쉽게 돼요. 근데 쉽게 된 상태에서 계속 걸으면은 무게가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체중이 많거나 할 경우에는 식이 조절로 적당한 체중을 유지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어요. 살 빼기 위해서 운동을 과도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이가 무릎이 안 좋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걸으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계단을 오르내리는 경우에는 보호자분들이 안고 이동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이제 우리 집이 많이 미끄럽잖아요. 요즘 장판과 마루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람도 이제 미끄러질 정도로 굉장히 미끄럽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발에 털도 있고 발톱도 있잖아요. 그래서 털은 항상 짧게 유지해주시고 발톱도 너무 짧지만 않게 아이가 아프지만 않게 관리해주시면 미끄럼 방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매트를 깔아주시면 아이가 미끄러질 일이 훨씬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 관절 관리하기 위해서는 바닥에 매트 깔아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슬개골 탈구가 이미 진행 중인 아이들에게는 염증과 통증이 발생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영양제도 같이 급여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영양제는 사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제품이 있는데 어떤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은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뼈의 구성 성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발생되는 염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성분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는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효능별로 어떤 성분이 들어가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뼈는 글루코사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염증 완화는 초록잎 홍합, 보스웰리아, 로즈잎 분말이 좋습니다. 슬개골이 탈구되면은 연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성분도 같이 급여하시면 좋은데요. 이 연골을 보호할 수 있는 성분으로는 보스웰리아, 콘드리친, MSM이 있습니다. 이 3가지 구성 성분이 있는 영양제를 급여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전성분 확인하시고 아이들의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기호성도 굉장히 중요해요. 기호성 원료가 아이가 평소에 잘 먹는 원료인지까지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원료에 같은 경우에는 성분이 전성분표에 앞쪽에 있을수록 투입 함량이 더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원료가 전성분에서 앞쪽에 위치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같은 경우에는 상세 페이지나 제품 패키지에 적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함께 고려하셔서 아이들에게 좋은 영양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영양제를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지만 이 슬개골 탈구를 영양제로만 치료할 수 있다는 거는 다 과대 광고입니다. 반드시 일상적인 관리와 수술이 필요한 아이에게는 수술도 시켜주시고요. 그 사후 관리로서 영양제를 급여하시는 게 좋아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기호성 원료와 그리고 관절 염증에 효과가 있는 성분들이 들어간 제품으로 선택하셔서 아이들의 슬개골을 꼭 지켜주세요. 감사합니다.